안녕하세요. 채널이 김원용 기자입니다. 이번 콘텐츠는 이 황반변성의 맞춤형 치료를 가능하게 한 아일리아의 TNE 요법의 효과와 안정성 그리고 유연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기존부터 이 아일리아의 기존부터 임상 직내까지 이 안과 전문 선생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주대병원 안과 송지훈입니다. 안과 중에서도 안구의 가장 안쪽에 있는 조직인 망막, 포도막, 유리체의 질환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네, 이 본 콘텐츠에 앞서서 이 황반변성이라는 질환이 어떤 질환인지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황반변성이라고 불리는 연령 관련 황반변성은 50세 이상에서 주로 발생하는 황반의 퇴행성 질환입니다. 황반변성은 건성과 습성으로 나뉘고, 건성 황반변성은 망막에 노폐물이 쌓이고 신경조직이 약해지면서 천천히 시력이 저하되는 질환이고요. 이 습성 황반변성은 비정상적인 혈관이 생기면서 이로부터 망막 부종과 출혈이 생겨서 시력이 급격히 악화되는 질환입니다. 저희가 미리 1편을 이렇게 찍어 놨잖아요. 그래서 그 1편을 보시면 제가 상단에 지금 링크를 걸어 놓을 텐데, 이 황반변성의 질환이라든지 치료 선택지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놓으신 콘텐츠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편은 이 아일리아의 이 효과 안정성 그리고 유연성, 더불어서 임상적 직내까지 저희가 소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아일리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고자 하는데, 이 아일리아가 유연한 맞춤 치료 전략을 좀 가져갈 수 있었던 계기가 어떠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아일리아 약제의 독특한 분자 구조와 기전 때문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다른 항혈관내피 성장인자 치료제들은 모두 항체에 기반한 약물들인데 비해서 아일리아는 혈관내피 성장인자 수용체를 재조합한 융합 단백질입니다. 트랩이라고 하는데요. 즉, 이 혈관내피 성장인자 물질을 이 아일리아 약제들이 덫처럼 감싸는 구조로 결합을 하기 때문에 결합 친화도가 굉장히 높고, 그만큼 더 강력하게 억제하고 긴 지속 시간을 갖게 됩니다. 또 이 수용체 구조 중에는 혈관내피 성장인자 외에 신생혈관의 발생에 관여하는 태반성장인자와 결합하는 부분도 있어서 혈관내피 성장인자와 태반성장인자 두 가지 요소를 모두 억제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걸 저도 이제 이 콘텐츠를 앞서서 좀 공부를 해보니까 아일리아가 국내에 들어온 지 10년이 됐다라고 해요. 지금 이제 실제로 환자들도 많이 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혹시 아일리아가 이제 TNE 요법으로 이제 효과를 좀 좋게 나온 직내가 있으면 소개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일리아를 이용한 TNE 임상 연구뿐만 아니라 소위 리얼워드 스터디라고 그러죠. 실제 임상 현장에서의 치료 효과와 안정성을 보고한 많은 연구들에서도 그런 동일한 우수한 효과하고 안정성을 보고하고 있는데요. 제 환자들 예를 생각을 해보면 바로 어제 또 오신 환자분인데, 작년에 습성 황반변성을 진단받고 치료받고 계신 80세 여자 환자분이시거든요. 이미 저한테 오시기 전에 오른쪽 눈은 황반변성으로 시력을 상실한 상태고, 아마 왼쪽 눈으로 지내시다가 황반변성이 발생해서 증상이 생기니까 오시게 된 것 같습니다. 빛간섭 단중 촬영, 형광 안저 혈관 조영술 이런 검사들을 통해서 왼쪽 눈에 습성 황반변성이 발생한 걸 확진을 하고 치료를 시작했고요. 아마 한쪽 눈 시력으로 지내시더라도 워낙 연세가 많으시니까 고령이셔서 노안이나 이런 걸로 생각하고 계시다가 아예 거동이 어려워진 상태가 되시니까 병원에 내원하신 것 같아요. 진단한 당일날 아일리아 투약을 시작했고, 한 달 간격으로 3번 투약 후에는 빛간섭 단층 촬영에서 보이는 망막 색소상피 박리나 망막 부종이 모두 호전되고 시력도 크게 좋아지셨습니다. 시력도 좋아지는 효과도 워낙 치료 반응이 좋으셨고요. 그 이후에는 시력을 가진 눈이 하나밖에 없으시니까 다시 재발해서 시력이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TNE 요법으로 치료를 시작해서 8주, 10주, 12주 치료 간격을 점점 늘려가서 지금은 16주 간격으로 치료를 받고 계시고요. 환자분이 이렇게 치료 간격을 많이 늘리는데도 시력 보존 효과가 잘 유지되는 것을 본인도 느끼셔서 이제 실명에 대한 두려움 없이 치료 수능도가 아주 좋은 분입니다.
굉장히 뿌듯할 것 같아요. 이게 그 선생님도 교수님께서도 이제 보시면서 호전적으로 이제 변화가는 거를 보면은 굉장히 뜻깊을 것도 같습니다. 혹시 또 다른 임상 케이스가 또 있을까요? 예, 이렇게 아일리아 투여 간격을 늘려가면서 치료할 수 있는 환자들이 대부분이긴 하지만 일부는 8주 간격 주사 치료로 충분한 효과를 얻지 못해서 치료 간격을 오히려 줄여야 되는 환자들도 있는데요. 네네. 한 60세 남자 환자분이신데 이분도 오른쪽 눈은 이미 황반변성으로 실명한 상태셨고 다른 병원에서 왼쪽 눈 치료를 오래 받으시다가 저희 병원으로 오신 분이시거든요. 아일리아 8주 간격 치료를 꾸준히 유지하면서 환자분이 특별한 악화 없이 시력도 잘 보존되셨는데 워낙 장기간 반복 치료를 하다 보니까 치료에 대한 반응이 좀 떨어져서 8주 간격 치료에도 조금 악화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아일리아 같은 경우에는 최소 4주 또는 6주 간격의 단축 치료, 인텐시브 트리트먼트가 가능하기 때문에 치료 간격을 좁혀서 치료하기 시작했고 다행히 단축 치료에는 좋은 효과를 보여서 지금은 4주에서 6주 간격 단축 치료를 하고 있고요. 환자분이 시력도 안정적이고 경과가 안정적인 상태를 보이면 향후 조심스럽게 8주 이상 간격으로 조금 더 치료 간격을 넓히는 맞춤형 치료 전략을 좀 수립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앞서 여러 증례를 좀 말씀해 주셨는데 그 아일리아 TNE 요법과 관련해 가지고 이 최적의 시기를 좀 잡는 게 있을까요? 초기다 아니면 근데 그거는 환자 상태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기는 한데 우리나라 그 보험급여 기준 상에서 일단 초기 3회 황반변성에 대한 항혈관내피 성장인자 주입술은 기본적으로 가능하고요. 그 이후에는 질병의 활성에 따라 약제에 따라 4주 또는 8주 간격으로 치료가 가능했었는데 그렇게 되면 아무리 환자를 열심히 모니터링하고 치료를 하더라도 환자가 재발을 겪게 되고 재발한 후에 치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재발에 의한 신경조직 손상이 점점 누적돼서 2년, 3년 지나서는 시력 경과가 만족스럽지 못하게 됩니다. 이 TNE 요법이 적용 가능하게 되면서부터는 나빠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좋아진 상황에서도 좋은 현재 재발이 없는 상황에서도 치료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환자들의 장기간 치료 예후 유지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요. 따라서 사실 대부분의 습성 황반변성 환자에서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TNE 요법을 고려하는 것이 실용 예후에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연령 관련 황반 변성은 장기간 치료가 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은 이제 아일리아에 대해서 좀 많은 부분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 아일리아에 대한 안전성에 대해서 또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부작용은 없는지 그것도 많이 궁금해 할 것 같아요. 아일리아 약제는 워낙 임상에서 사용된 지 오래된 약제이기 때문에 처음 약제가 허가되고 도입된 초기 임상 연구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결과가 보고된 대부분의 임상 연구들에서 상당히 안정적인 것으로 안전성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전 세계 여러 나라 수많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장기간 임상 연구에서도 반복적으로 안정성이 확인되고 있고 우리나라 경우에는 국내에서는 한 5년간 3,000명 이상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시판후 사용 성적 조사가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역시 심각한 부작용 없이 아주 안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특히 주사 후에 나타날 수 있는 눈 안의 염증이나 망막 폐쇄증 같은 아주 심각한 합병증이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돼서 안전성에 있어서는 안심하고 치료받으실 수 있는 약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연령 관련 황반 변성이라고 해서 아까 이제 앞서 또 말씀해 주신 게 어르신들은 이제 노인성 질환이라고 노안이 왔다 생각해서 좀 치료 시기가 좀 이렇게 좀 많이 좀 빗나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조언을 해줄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은 황반변성에 대한 치료 방법들이 약제도 그렇고 이런 치료 요법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좋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해서 적극적으로 치료하기만 하면 황반변성으로 실명에 이르는 일 없이 좋은 시력을 보존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황반변성을 예방하기 위해서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지고 이런 것도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게 정기적으로 안과 검진을 받으셔서 조기에 황반변성을 발견할 필요도 있고 특히 50세 이상의 분들은 최소 1년에 한 번은
안과에 방문하셔서 동공을 통해서 눈 속을 들여다보는 아주 간단한 안저검사만으로도 황반면성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조기에 발견된 황반면성에 대해서 황반면성이 실명을 잃을 수 있는 질환이다 해서 너무 무서워하거나 눈에 주사 맞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치료하면 좋은 시력을 충분히 보존하실 수 있습니다. 그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아까 이제 아일리아 TNE 요법을 써서 뭐 시력도 굉장히 좋아졌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 있는데, 이 황반면성이라는 그 연령 관련 황반면성이 완치라는 또 개념을 좀 갖고 갈 수 있을까요? 그게 어려운 부분인데요. 이런 아일리아 주사 치료에 있어서 처음에 고정주기 요법으로 매달 이후에는 8주 간격하다가 네. 이후에는 모니터를 자주 하는 대신 재발 시 치료하는 PLC 투약요법을 시도하다가 이젠 TNE 요법이 고안돼서 거의 표준 요법으로 자리 잡은 이유는 완치라는 개념보다는 추가 악화를 막고 현재 남아있는 시기능을 잘 보존하는 것이 현재 치료 방법의 주 목적이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장기간 치료가 지속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환자들의 비용 부담이나 병원 내원에 대한 뭐 시간적인 부담, 뭐 주사를 맞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 또 의료진도 많은 환자들을 그렇죠. 치료하는 데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TNE 요법이 고안돼서 지금 가장 효율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거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황반면성 초기에 아주 급격한 시력 저하를 겪으신 분들이 적극적인 혈관내피 성장인자 주입술로 시력이 실제로 좋아지세요. 그리고 그 좋아진 시력을 유지하는 것이 저희가 노력하는 TNE 요법이나 선제적인 적극적인 치료법들이니까, 이러한 치료법들로 황반면성을 완전히 뭐 맹장수술이나 백내장수술처럼 그렇죠. 없앨 수는 없지만 좋은 치료 경과를 분명히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겁내지 마시고 안과를 주기적으로 다니면서 검사도 많이 하시면, 많이는 아니죠. 적절한 검사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내가 황반면성의 질환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좋은 치료법과 아까 앞서 말씀하셨던 이런 임상적 증례가 굉장히 풍부한 이런 약제들도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치료 선택을 좀 많이 고려해 주시면은 좋은 경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맞죠? 네. 알겠습니다. 저희 끝인사 혹시 알고 계시죠? 네, 1편 네. 찍어봤으니까 끝인사 알고 계실 텐데, 끝인사 한 번만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 둘, 건강하세요.